어서 가자. 이제 모두에게 우리가 보이는 것 이상이라는 걸 보여줄 시간이야. 트랜스포머 1이 왔고, 이 상징적인 액션 피규어 겸 캐릭터들의 기원 이야기도 함께 오늘은 트랜스포머 1 출연진을 선한 쪽부터 악한 쪽까지 순위를 매겨볼 거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가장 존경스럽고 고귀한 캐릭터들부터 가장 사악한 캐릭터들까지 순서대로 살펴보자. 이 캐릭터들이 선한 편이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건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트랜스포머 세계관의 신과도 같은 존재인 프라이머스에게 선함의 금메달을 줘야 해. 오, 프라이머스 씨요. 영화 초반, 우리는 그들의 고향 행성의 기원을 다시 보며 그곳이 주민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제공하려 했음을 알게 돼. 프라이머스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했고 스스로 행성이 됐어. 우리 모두 그런 적 있지. 그렇지. 이렇게 고귀한 희생 덕분에 비록 영화에서 직접적으로 많은 일을 하진 않더라도 그는 기본적으로 1위 자리에 오를 자격이 있어. 하지만 그를 진짜로 정상에 올려놓는 건 바로 리더십 매트릭스를 지키는 그의 행동이야. 센티넬 프라임이, 스포일러지만 이 목록에서 나중에 많이 다루게 될 텐데, 동료 프라임들을 배신하고 매트릭스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프라이머스는 센티넬 같은 자가 그 힘을 갖는 것보다는 차라리 매트릭스를 타노스처럼 아예 없애버리는 게 낫다고 판단하지. 프라이머스가 한 모든 일은 사이버트론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어. 그래서 그가 선함의 금메달을 받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되는 거지. 하지만 그보다 조금 아래에는 매트릭스를 선택받아 다루게 될 오리온 박스, 나중에 옵티머스 프라임으로 알려진 인물이 있어. 오리온 박스는 처음엔 듀오 중 가장 무모해 보일 수 있어. 사실이지만 그 점이 오히려 그를 더 영웅적으로 만들어. 그는 영화 내내 많은 유형을 감수해 D16의 동의 없이 자신과 D16을 아이콘 레이스에 참가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단순히 보이는 것 이상이라는 걸 보여줄 시간이야. 결국에는 일행을 이끌고 리더십 매트릭스를 찾기 위한 위험한 여정에 나서게 하지. 그로 인해 마이너봇들의 끝없는 에너전 채굴 순환도 끝나게 돼. 하지만 그 모든 걸 감안해도 오리온은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만들기 위해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지. 상황이 아무리 암울해 보여도 결코 희망을 잃지 않아. 하지만 그의 가장 큰 장점은 확실히 보호 본능이야. 영화 전체를 통해 팍스가 항상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선장의 명령을 어기고 재즈를 폭발하는 동굴에서 구해내는 것부터 혼자 힘으로 거대한 감시선에 의해 B-127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실제로 몸을 던져 보호하는 것까지 말이야. 고마워. 이 모든 것은 마지막 장면에서 절정에 달해 그는 센티넬이 D16에게 처형당하지 않도록 몸을 던져 공격을 대신 맞아주지. 영화에서 가장 비열한 인물 중 하나를 구하기 위해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한 거야. 로봇 예수가 될 자격이 있는 행동이 있다면 바로 그거야. 악의 동메달을 차지한 인물은 여러분이 잊었을 수도 있지만 저희 위키드빈지에서는 스티브와 그가 로봇을 위해 했던 희생을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B16과 오리온이 벌로 50번 하위 구역으로 보내졌을 때 그들은 B-127과 그의 친구들 그리고 스티브를 만납니다. 오리온의 실수로 스티브가 죽게 되면서 그가 알파 트라이온의 오래전에 잃어버린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스티브가 없었다면 그들은 리더십 매트릭스를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정말 인상적인 기록이지만 살아있기조차 못한다는 점 때문에 그는 게으름주인 메달을 아주 쉽게 받게 됩니다. 스티브 다음은 그의 오랜 친구이자 한때 실수로 그를 죽인 적이 있는 B-127, 즉 범블비 슬래시 배드애쉬 트론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렇게 발음합니다. 배드애쉬 트론. 솔직히 저도 트랜스포머에 익숙하진 않지만 이 친구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늘 알았어요. 정말 사랑스러운 바보 같아요. 그의 덤벙거림과 무모함으로 우리는 그에게 다윈 죄인 메달을 줍니다. 하지만 그는 진정한 끝까지 함께하는 동료입니다. 그는 오리온과 D16과 금방 친구가 되어 그들이 리더십 매트릭스를 찾기 위해 지상으로 탈출하도록 도와줍니다. 방금 만난 몇 명을 위해서 말이죠. 그는 알리타와도 금방 친구가 됩니다. 알리타가 까칠한 걸 생각하면 정말 대단하죠. 정말로. B는 슈렉에 나오는 당나귀와 매우 비슷한 성격의 캐릭터입니다. 정말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악은 성급한 결정이나 말이 많은 것뿐이에요. 하지만 나쁜 의도는 없어요. 굳이 그에 대해 나쁘게 말하자면 새로 생긴 칼손에
너무 큰 즐거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아니에요. 원래 그랬어요. 그쵸? 네, 맞아요. 원래 그랬어요. 네, 이미 그랬어요. 솔직히 그를 탓할 수 있나요? 그리고 착한 사람 중 마지막으로 알파 트리온이 있습니다. 여기서 트리온은 영화의 MVP인 스피브에게 그 중요한 메시지를 남긴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그는 당연히 꽤 많은 점수를 얻죠. 오리온과 이렌이 그를 되살리자 그는 직접 센티넬의 진실을 밝힙니다. 이로 영화의 두 번째 막이 시작되고 결국 그들은 사이버트론의 평화를 되찾습니다. 또 그들이 영원히 광산에서 일하지 않게 된 것도 꽤 좋은 보너스였을 겁니다. 그는 그들에게 트랜스포메이션 코구를 주어 그들이 더 상품성 있는, 아니 더 알아보기 쉬운 모습으로 변하게 했습니다. 그가 진정한 전쟁 영웅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우리의 선한 인물 목록을 완성하는 완벽한 캐릭터입니다. 이제 의심스러운 인물들, 도덕적 회색지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항목은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전 캡틴이자 현재 사령관인 알리타 원에게 회색지대의 자리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부패한 인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녀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 이익을 더 우선시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오리온에게 해준 최고의 격려는 자신이 희망을 제외한 모든 면에서 오리온보다 낫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고방식만으로도 그녀는 교만의 죄인 메달을 받을만 합니다. 게다가 영화 내내 그녀가 하는 모든 일의 동기는 승진입니다. 그녀는 심지어 자신이 해고당하지 않기 위해 무너지는 광산에서 재즈가 죽게 내버려둘 정도로 꽤 비열한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그건 그녀의 죄라기보다는 사이버트론의 죄에 더 가깝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네요. 그녀는 주먹부터 날리고 나중에 질문하는 스타일로. 이런 방식으로 사운드 웨이브와 그의 동료들이 센티넬과의 전투에 합류하게 합니다. 그래도 알리타는 결국 선의 편에 서 있습니다. 메가트론이 추방된 후 알리타는 범블비처럼 옵티머스 프라임 곁을 지키며 주변 사람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가치 있는 동맹임을 증명합니다. 알리타는 중립적인 성향이 더 강하지만 그녀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분명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제 스타스크림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그림자 속에서 센티넬 프라임을 무너뜨리려는 자경단의 리더입니다. 센티넬에 대해 아는 걸 생각하면 그를 무너뜨리는 게 좋아 보이지만 스타스크림의 그림의 방식도 고려해야 합니다. 오라이언 팍스와 친구들을 붙잡은 후 스타스크림은 그들을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이거나 아니면 센티넬 프라임에 대한 정보를 주면 빠르게 죽여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상황에서 고문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건 자신을 회색지대로 밀어넣는 확실한 방법이죠. 하지만 최소한 그는 센티넬의 탐욕에 영향을 받은 많은 다른 로봇들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친구의 도덕성을 이해하려면 더 많은 분량이 있어야 하겠지만 결국 어느 쪽으로든 기울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비중은 훨씬 적지만 사운드 웨이브와 쇼크 웨이브도 잠깐 언급해야 합니다. 스타스크림의 강력한 악당처럼 보였지만 결국 센티넬에게서 리더와 친구들을 구하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좋은 행동이지만 대부분 알리타가 또 때릴까봐 두려워서 한 일이라는 점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확실히 이길 것 같은 적과 그냥 손을 잡는 타입처럼 보여서 충성심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엄밀히 말하면 도움을 주긴 했고 세계 정복 같은 음모를 꾸미는 것도 아니니까 그나마 괜찮다고 할 수 있겠네요. 진짜 별로인 것들 중에서 좋은 점을 억지로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카테고리로 넘어갑니다. 이제 우리는 사악한 부문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이 부문에서 유일하게 완전한 악당이 아닌 다크윈입니다. 사이버트론에는 부패가 만연해 있어서 다크윙 같은 불량배들이 높은 권력을 차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크윙은 자신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잔인하게 벌할 수 있는 기회라면 어떤 것이든 놓치지 않는 타입입니다. 멜리타의 잘못도 아닌 단 한 번의 실수로 그녀를 해고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여러 오토봇들을 서브레벨 50으로 보내 사실상 노예 노동을 시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하급 마이너봇들이 이미 노예 노동을 하고 있었던 걸 감안하면 그는 그들을 더 심한 노예 노동으로 강등시킨 셈이죠. 그가 더 낮은 순위에 있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비록 구제할 점 없는 못된 녀석이긴 하지만 완전한 악당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회만 있었다면 그도 악당이 됐겠지만 오락기계에 깔린 경험이 그에게 값진 교훈이 됐길 바랍니다. 최하위 3명 바로 위에 위치한 인물은 B16. 나중에 비극적으로 메가트론으로 알려지게 된 이 시리즈에서 가장 상징적인 악당입니다. 하지만 메가트론의 장점이라면
이 목록에서 공감할 만한 기원 서사에 그나마 가까운 마지막 악당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처음에 오리온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그들의 관계에서 이성적인 목소리였으며 두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함께했습니다. 참 좋네요. 하지만 센티넬 프라임이 배신자라는 사실을 밝혀지자 메가트론은 이해할 만하게도 자신의 인생 전체에 환멸을 느끼게 되었고 자신이 했던 모든 일이 탐욕스럽고 권력에 굶주린 괴물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로써 D16은 천천히 악당의 길인 폭력의 길에 들어섰고 우리는 그에게 분노의 죄인 메달을 수여하게 됩니다. D16은 적대자들에게 가능한 한 빠르게 폭력에 의존하며 자신의 길을 막는 누구든지 기꺼이 짓밟으려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를 실수로 써서 거의 즉사시킬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메가트론은 옵티머스가 떨어져 죽도록 기꺼이 내버려두면서 이미 자신의 힘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심을 내렸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건 타락의 비극적인 이야기이자 상처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오래된 말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불현이도 메가트론은 상처받은 사람이 남을 상처 준다는 이해에서 나를 상처 준 사람을 괴롭히는 게 좋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그는 무너뜨리고 싶던 존재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악의 동메달은 센티넬의 오른팔 아라크니드에게 돌아갑니다. 그녀의 사령관과 달리 우리는 아라크니드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녀가 센티넬을 섬기는 걸 즐긴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그와 비슷하게 나쁜 인물이고 특히 그의 행동을 모두 알고 있다는 점에서 더 그렇습니다. 그 수많은 일들 중 하나만 꼽자면 그는 트랜스포머의 숙적 퀸테센스에게 머리를 조아린다는 점입니다. 그들에 대한 정보는 아라크니드보다 훨씬 적지만 그 적은 정보만으로도 그들을 더 낮은 위치에 둘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오토봇 핵에서 최대한 많은 에너존을 흡수하려는 동기만 있어 탐식의 죄인 메달을 받습니다. 그들이 센티넬 프라임에게 힘을 준 대가로 빚을 졌으니 비즈니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알라딘이 빵을 훔쳤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으로는 가능했다는 이유로 그를 찌르려던 사람들이 옳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결국 의심의 여지 없이 악의 금메달은 센티넬 프라임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솔직히 누가 봐도 반전 악당 같은 캐릭터가 있다면 그건 바로 센티넬 프라임이었습니다. 처음엔 그가 로봇들을 몰래 노예처럼 부려 호화롭게 산다고 생각했어요. 로봇들은 자신들이 진심으로 돕는다고 믿었겠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센티넬 프라임의 힘은 사실 퀸테센스에게서 빌린 것이었고 그 대가로 엄청난 양의 에너존을 갚아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자신의 힘과 노력을 쓰기 싫었던 센티넬 프라임은 수많은 트랜스포머들의 변환 코구를 빼앗아 그들을 평생 광산에서 일하게 만들었고 자신은 지상에서 왕처럼 살았습니다. 이 탐욕 센터 메달은 이 녀석 집에 다른 반짝이는 것들과 잘 어울릴 겁니다. 하지만 그가 두 동강 나면 더는 즐길 수 없겠죠. 하지만 솔직히 그 당시 메가트론이 확실히 악당이긴 했지만 센티넬에게는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습니다. 이 녀석은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불구로 만들고 자신의 탐욕스럽고 권력에 굶주린 삶을 위해 그들에게 억지로 일하게 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자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됐죠. 게다가 그는 자신의 동료 프라임들을 배신하고 냉혈하게 살해해서 오토보트리스들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오늘날 진실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정해집니다. 이 영화에서 센티넬 프라임이 가장 비열하고 사악한 인물이라는 게 그 진실입니다. 솔직히 메가트론도 그를 뛰어넘으려면 큰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